오늘 한국은행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죠.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했는데 기준금리를 기존의 2.75%에서 2.5%로 인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은 이 결과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고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전혀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좀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은 되긴 했었지만 실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뉴스 기사에서 다가오는 R의 공포 이렇게 기사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R은 리세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데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좀 공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올해 경기 침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죠. 1.5%를 예상했었는데 0.8% 성장할 거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낮을 거야 라고 좀 전망치를 바꾼 거죠. 기존의 전망치에 비해서 46% 낮아진 수준이고요. 반토막 난 겁니다. 0.8% 성장이라는 말은 실은 역성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성장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이 2%대입니다. 물가는 2%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우리의 급여가 0.8% 오르는 거예요. 물가 대비 우리가 성장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1.5% 성장을 예상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랑 얼추 비슷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췄으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한 역성장이구나 라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역성장은 이미 좀 우리가 예상이 됐는데요. 1분기 때 GDP가 이미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0.246%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죠. GDP가 원래 늘어야 정상입니다. GDP가 성장을 해야 정상인 건데 이미 1분기 때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럼 2분기 때 좋아질 것이냐, 3분기 때 좋아질 것이냐, 좋아지리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관세 전쟁이 분명히 빨리 끝나지 않을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 핑크빛 전망이 1분기랑 똑같이 역성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출도 문제다. 근데 가장 핵심은 내수 침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를 잘 짚은 것 같아요. 내수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서 저도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식당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싼데 한식 뷔페인데 10,000원이다 이러면 바글바글해서 사람이 없고요. 13,000원짜리 설렁탕 이런 데 가면은 자리가 다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비싸도 소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싼 곳만 찾아서 가는 거고요. 지금 스타벅스도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조차도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타벅스도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 성장을 해가면 쓸 수 있는데 지금 커피값이 그렇게 6,000원, 7,000원 내고 먹을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시듯이 지금 좀 박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카페나 편의점, 식당, 호프집 이런 것들은 증가를 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개업하는 숫자, 폐업하는 숫자 두 개를 이제 더해보면은 총 이제 순 숫자가 나오잖아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코로나 때도 카페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편의점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도 식당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업종이 다 줄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호프 주점이 1분기에만 1,800개 줄었고요. 커피 음료점, 카페죠. 740개 줄었습니다. 한식 음식점은 484개 줄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455개,
중식 음식점, 이제 중국집이죠. 중국집은 286개, 패스트푸드점이 뭐 유명한 KFC나 맥도날드나 뭐 이런 곳들도 있지만 작은 이제 소규모 패스트푸드점도 많아요. 그런 곳들도 180군데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그런 자영업 가게들이죠. 늘어난 곳이 없죠. 다 줄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내년도 저성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만 힘들다면 버티면 되죠. 내년에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이 있으면 버티면 됩니다. 근데 내년도 지금 저성장이에요. 내년 예상 성장률이 내년도 전망치가 1.8%로 전망을 했는데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실은 작년에도 올해 성장률이 1.5%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0.8%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1.6%도 내년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내년 되면은 1.6%로 전망을 조금 낮췄었는데 더 낮춰야 될 것 같아. 뭐 0.8%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저성장, 역성장이 지금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결국 부동산을 좀 포기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을 조금 잡는 거고요. 금리를 반대로 내리면은 부동산을 좀 포기한 거죠. 대신에 이제 그냥 자영업자들을 좀 살리겠다, 뭐 경기를 좀 살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2.75%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베이비컷 했습니다. 한 단계 인하를 한 거죠. 실은 기준금리를 지금 원래는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야 되냐면 미국과 기준금리 차가 지금 꽤 나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5%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5%, 거의 2배 차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자본이 다 이탈하게 되죠.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은 해외 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서 자산 시장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달러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달러도 이제 137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1381원까지 올랐습니다. 달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만 내린 게 아니라 새 정부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돈을 풀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린다는 거죠. 올 하반기 때 한 번 또는 두 번 내리고 내년에 또 한 번 내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총 3번 정도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기준금리가 1.75%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실은 부동산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기준금리가 1%대에 접어들면은 우리가 대출금리를 뭐 2% 중후반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월세 살겠어요? 차라리 기준금리가 낮을 때, 대출금리가 낮을 때 대출 받아서 내가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낫지 더 비싼 월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을 좀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진짜 내리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7월 달에 DSR 3단계가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저 금리는 조금 내려갔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매수할지 기다릴지 이 둘 중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내 다음에 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데 매수 분위기를 이어줄 다음 사람이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7월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7월 이후에 만약에 매수세가 붙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금리가 낮았을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7월 이후에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천천히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